아마 오늘 나갈 게 있죠. 우리 간평 앞에까지 나갈 겁니다. 내용이 꽤 많다, 그죠? 됐습니까? 됐대요? 자, 이제 오늘 할 게 뭔가 하면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거 실제 아마 이제 해본 적이 없으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뭐를 생각하면 항상 여기 있는 일반 기업 금융과 비교하면 대충 그게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쓰고 일반 기업 금융은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죠. 집을 갖다가 지을 때 은행 돈 끌어오지. 그죠? 끌어와서 어떤 집을 지어서, 분양 등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반 기업 금융이고. 그러니까 크게 보지 말고, 이 집장사 있죠? 하는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대가 뭐냐? PF예요. 자, 일단 해보자고. 이제 첫 번째 일반 기업 금융은 이 사업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집을 짓습니다. 짓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은행 찾아가야 되지. 나 현재 집 지어서 분양 작업하면 얼마 수익이 나오니까 돈 좀 빌려달라 요구합니다. 하면은 은행들은 좋다. 너 무조건 뭘 제공한다? 담보 임용 담보. 이 담보는 우리 확실성인 담보죠. 부동산 등 같은 담보가 있어요. 자,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면요. 이걸 보고 뭐 있으면 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주는 이 돈 가지고 부동산 등을 빌라 등을 지어서 이걸 갖다 분양 후에 나오는 수익, 돈이 있을 거 아니죠? 수익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이 은행에 빌렸던 돈을 갚고 남는 돈은 전부 다 사업주 다 챙기겠다. 그죠? 자, 일단 이런 게 보통 우리 일반적 구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와 같은 거예요. 자, 현재 보니까 돈 관리는 은행이 합니까? 사업주 하겠습니까? 사업주 하겠죠?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금 관리는 사업주가 한다. 자, 두 번째, 이런 경우 있죠. 얘가 이제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갔어요.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보니까 수익이 보니까 좀 적다는 거예요. 분양이 잘 안 되었어. 그래서 나왔던 수익이 50억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업주는 나왔던 수익인 50억만 얘한테 갚습니까? 100억 다 갚습니까? 다 갚아야 되지. 그지?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소구금융.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와 반해서 PF는 제일 먼저 뭐를 설립하는 거면 PF 회사를 먼저 설립합니다. 하는데 이 회사의 실체가 없어. SPC라고. 자, 이때 설립했을 때 누가 설립하는 거면요. 사업주가 자기 돈,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한다고. 한 다음에 있죠. 이 회사 실체 없죠? 없으면 이 사업자분이 현재 얘 대신 은행 대주단. 이 대주단이 뭐냐? 은행연합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행 찾아가서 내가 현재 이런 개발 사업 할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얘도 분명히 뭘 요구합니까? 이때 중요한 담보가 확실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의 담보가 아니더라 이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담보가 뭐니? 자, 왜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설득하는 거예요? 파이낸스는 돈을 끌어오는 거란 말이야. 끌어올 때 항상 담보가 누구냐? 요게 담보예요. 프로젝트란 종이 쪽지가 결국은 담보의 담보.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성. 그죠?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성을 보고, 이거 수익성 꽤 높네. 라고 생각하기가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돈을 빌려준 금액이 1조란 돈을 빌려줬다 하자고요. 그럼 이 돈을 가진 얘가 대신해서 뭐 있습니까? 여기 이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겠지. 그죠? 하면 돈이 뭐 있습니까? 이제 개발 후에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예요. 요 수익을 가지고 은행 돈을 갚고 실제 우리 PF 투자할 때 할 때 있죠. 얘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다고. 이런 원료 공급자, 제품 구매자, 심지어는요 원유 개발 같은 건요 정부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정부, 보험회사 등등등 아주 다양한 업체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은행 돈을 갚고 남는 돈을 가지고 지분 형태로 배당받는 형태가 뭐냐고 이게 PF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한 장에 제가 구분시킬게. 현재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건 여기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는 PF 회사한테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한테 빌려준 거야? 그 회사 직원이 있어 이거? 그 돈 얻는 놈이 관리할 거예요 이거. 근데 거기 문제 아니에요? 직원도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이제 맡기는데 둘 중에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마 얘한테 맡긴 문제 있을 것 같아.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게 이거. 그래서 알 수 없이 얘한테 다시 맡긴다. 맡기는데 맡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위탁이지. 맡긴다 이게 신탁이지. 우리말로 번역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escrow 그랬어. escrow. escrow는 뭔지 알죠? 중개업체는 피했지. 그러나 봤지. 책 속에 있어. 중개업체 이거 안 배웠더니 뭐 중개업체 엉터리야. 우리 에스크로란 말이 이행, 대행업이야. 응? 말 그대로 하면. 이건 나와 관계하면 여러분 중개업 업무에 대한 범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약, 자, 다시 해볼게요. 중개업에 대한 업무 범위가 있죠. 의뢰, 리스팅. 중개를 받은 후부터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 있지? 중개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범위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중개업 업무 범위야, 실제로. 이 뒤부터 뭐 있으면 이건 다른 거예요. 이런 게 보통 다른 말인지 좀 다른 내용, 에스크로인데, 그럼 보세요.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계약 체결해서 하면 그 다음 뭐 중도금, 잔금 주겠다, 그죠? 잔금 주고 마치 등기 칠 거 아니에요. 이때 보니까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는데 매수자가 꼬박꼬박 뭡니까? 이제 중도금 주고 잔금 주겠다, 그죠? 주는 중간에 어떤 등기상 하자가 있어. 하자 발생한 경우 얘가 다시 돈 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거래 사고죠, 이게. 이럴 때 원칙상 중개법상은 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이 계약이 깨진다 해서 중개수를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지, 원칙은. 왜? 중개업의 업무는 여기까지니까. 이런 사고에서 어떻게 이제 이해를 방지할 것인가는 게 뭐냐고, 이게. 그런 단점을 이제 보완해서 만드는 게 에스크로라고. 에스크로는 뭐냐, 이렇게 한다고, 이제. 자, 보세요. 계약 체결을 했지. 에스크로 신청하면은, 에스크로 옵션은 보통 누가 있는가 하면, 원칙은 미국 같은 거 보면, 저기 있는 보험회사 이제 거의 은행들이 보통 담당하고 있어요, 이걸. 대부분 다. 그러면, 여기 매수자가 있으면요, 매수자가 중도금, 잔금을 바로 매도자는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얘한테 주네, 얘한테. 그래서 잔금 다 치고 이제 등기 딱 친 날 보면 등기상 하자가 있냐 확인해 본다고. 하자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등기한테 넘겨주고 여기 있는 돈 넘겨주면 전혀 하자가 없다고. 중간에 그런 사고 터지지. 그냥 다시 원래 상태 회복하면 돼.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게 에스크로라고 쉽게 말해서. 일단 이제 그런 게 우리 에스크로의 주 업무 범위예요. 자, 일단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 에스크로는 이행, 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그러면 현재 돈은 누가 틀어지고 있습니까? 은행이 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요것 때문에 오른쪽 현상이 있어. 사업주가 파산. 우리 아파트 개발 중간에 사업자 파산 날 수도 있어. 그죠? 우리 가끔 건설 파산 나지 않습니까? 파산 나면 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자, 보세요. 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일은 누가 해? 얘는 뭐 이 말 아닙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 얘한테 돈을 탔쓴단 말이야, 지금. 남아있는 돈 얘한테 있는 거지. 그 파산 나지. 남아 이거 덜어내고 다른 기업 집으면 될 거 아니야? 남아있는 돈 얘한테 있으니까. 이 개발사업에 영향 줘? 안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앞에 있는 일반 기업 금융은 뭐 어떻게 됩니까? 얘는 보니까 돈 누가 틀어주고 있어? 얘가 파산, 이 개발사업 자동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은행들은 돈 빌려줄 때 항상 뭐만 검토하는가 하면 철저히 이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검토한다고. 사업주가 조만간 망한다, 전혀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실제 돈은 누구한테 있는데? 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업주에 대해 신용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반대로 일반 기업 금융은요. 자, 얘가 돈을 빌려줄 때 이 개발사업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얘 신용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일반 기업 금융 반드시 뭐예요? 사업주의 신용을 반드시 평가하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있는 PF는 항상 돈은 얘가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주가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정보. 그러니까 이런
신용평가를 갖다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신용평가를 할 필요 없는 만큼 요것만큼 뭐 평가, 신용평가 비용이 뭡니까? 비용이 절감되겠지. 누구보다? 일반 기업 금융보다. 그러면 이 기업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정보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정보를 알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 정보를 갖다 잘 알고 모르면 올 수 있는 이 차이가 비대칭성이에요.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문제를 자동 뭡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잠시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1조란 돈을 빌려주고 있죠. 개발했는데, 나오는 수익이 5천억만 나왔어. 우선 돈을 5천억 갚고 있죠. 5천억 부족하지. 사업 얘가 한 거 아니야? 얘한테 나 손해보니까 5천억 손해본 것만큼 너 책임져. 해서 책임질 필요 있냐? 없다는 거야. 왜 그런 이유가 있어? 얘도 일정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떤 이러이러한 자재가 필요한 돈 좀 돌라 했어.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냥 그걸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얘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걸 비소구 금융 쓴다고. 소송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아주 극단적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수익이 여기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PF,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약간 이게 의심스러워 돈을 못 빌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돈 못 빌릴 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혹시 네가 이러이러한 것만 책임져 내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할 수도 있어. 때에 따라서. 얘가 콜하지. 하면 그건 책임져야 무조건. 그러니까 원칙은 비소구지만 일정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제한 소구 금융이 될 수도 있어. 다만 중요한 건 절대 소구 금융은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잠시 이게 왜 중요한 거면 여기서 왜 항상 은행 연합을 쓴 이유가 있어. 만약 국민은행 혼자서 있죠. 1조란 돈을 빌려주었어. 네 개발을 했는데 수익이 전혀 없는 거야. 국민은행 1조 다 그대로 손실 볼 수밖에 없거든. 한 은행 1조 손실 보면 이 은행 망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런 위험을 갖다 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은행 꽂힌다고. 하나은행 가고 그다음에 은행 가서 야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조금 돈을 투자하라 이겁니다. 17번 투자 1조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은행이 여러 개 같이 공동 투자한 거지. 이런 걸 은행연합 같은 말이 뭐냐? 대주단 이런 말 쓴다고. 절대 PF는 큰 돈이 나갑니다. 보통 뭐 1조, 2조 나거든요. 그런 큰 돈이 막대한 돈이 나니까 결국은 은행들도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인 공동으로 투자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대주단이라는 용어 쓴다는 걸 아시면서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개념 파악하셔야 돼. 그러면 이 사업주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이 또 있어. 첫 번째 보니까 일반 기업 금융은 오직 모든 건 누가 책임져? 사업주지. 근데 이건 가만히 보니까 얘도 지분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책임진단 말이에요. 또 얘도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한 결과 위험을 전부 다 사업자 다 책임집니까? 분산되겠지. 항상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그 반대 나쁜 게 있어. 그죠? 이럴 때 그럼 결국은 다양한 업체가 참여했을 때 협상을 쭉 할 것 같아. 협상하는데 이익은 최대한 챙기려 하겠지만 위험은 가져가겠어?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협상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서 협상 기간이 길면요. 실제 제가 한 8년 전에 있죠. 이 포항제철에 있는 포철. 네, 포항에 있는 포철에서 이제 PF를 했어요. 그거 참여한 적이 있는데 1조 빌리면 하루 이자만 있지. 저거 한 하루 이자 보통 1억 들어가거든. 실제. 1억 되면 30일만 지점되면 30억 그냥 날라간다고. 그러니까 협상 길어진 만큼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 자,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런 업체는 그만 손실 볼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분명히 뭐하는 가 내가 혹시 이게 잘못되면 이만큼 손실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 네가 보장해 둘라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뭘 요구하는 거면 보정보험에 가입해 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정 부분 보상받기 위해서 보정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런 특징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부외금융. 부는 장부. 왜? 이외에 금융. 남돈 빌린 거야. 장부상 없는 부채 쉽게 말해서. 자, 이런 거 보세요. 자, 100억이란 돈을 A란 기업과 B란 기업이 빌렸네. 자, 그래서 기업에 있는 재무제표에 있는 부채 항목에 보니까 나는 어느 은행에 100억이란 빌렸다는 걸 명시돼 있어. A 기업은. B는 명시 안 돼 있단 말이야. 장부상 없는 거지. 없으면 부채 있는 거지. 이게 부의금융이야, 쉽게 말해서. 해볼까? 자,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어서 누구한테 빌려준 거요? 얘한테 빌려준 거 아니야? 얘 장부상 부채는 있단 말이야. 실제 돈은 누가 갚아? 우리가 이 PF 이런 거요. 우리 각각의 지금 아파트 짓는 사업장이 있지. 자, 삼성이 만약 사업을 하는데, 저 아파트 짓는데, 원주하고 서울의 강남이 짓고 있어. 사업장이 2개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장마다 이름 잘 모르지만 독립된 이 회사 따로 있단 말이야. 그 사업은 누가 하지? 삼성이 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장부에는 부채가 있어. 얘 장부에 부채 있어? 없지만 누가 일해서 돈을 갚는, 얘 갚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장부상 부채가 없단 말이야, 지금. 없지만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런 게 부의금융입니다. 이 장부상 부채가 없으면, 자, 둘 중에 다시 해볼게. 재무제표상, 장부상, 이 장부상 봤을 때 재무구조가 좋은 거 둘 중에 누구야? B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재무구조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야.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뭘 기억하는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이거야. 이거. 하는데 자체를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저기 있는 일반 기업이 있지. 일반 기업금융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집질은행 돈 필요하잖아. 거기 일반 기업금융. 걔하고 비교하면 대충 감이 나온단 말이야, 답이. 일반 기업은 모든 책임 누가 집니까? 사업주잖아. 얘가 모든 책임져? 아니잖아. 또 돈을 현재 이 일반 기업 누가 관리하고 있어? 얘는 누가 관리해?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어려보시면 이 대충이 뭔지 알 수 있다고. 우리 책은 설명이 열심히 되어 있지만 실제 그거보다 이 칠판에 있는 이렇게 보시라고.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니까. 자,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노트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 설명 한번 봐볼까요? 자, 책 설명 갑니다. 415페이지 갑니다. 415페이지. 예, 3번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징. 1번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 설립. 이 말이 뭐예요? 보세요. 얘하고 별도의 독립된 회사 만들었지. 그죠? 예, 그 말입니다. 그냥 길지 말고 넘어가자고. D장 2번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이 말 뜻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은행들이 돈을 다 받지 못해서 결국은 그 손실 본 걸 저기 있는 사업자 책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말 뜻이. 세 번째, 갈로 3번. 담보의 한정. 이거 한번 읽어보자고. 읽어볼게요. PF 담보는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가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자 충분한 담보 여러 개 가지는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 이 말이 결국은 2번, 갈로 2번과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얘 돈 엄청 많대. 부자래. 네? 여보세요. 얘 부자인데, 네? 부자인데, 1조 빌려주었거든? 5천 수익이 나왔어요? 5천원 갚았지? 5천원 부족하지? 얘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거기 그 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갈로 4번. 현금 수지에 기초한 여신. 참 말 더럽게 어렵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PF의 담보는 프로젝트 미래 현금 수지의 총화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영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자체 자산의 처분 외에도 다른 채권 회수 수단이 없다. 요까지 마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얘 돈 빌려주지. 뭘 보고 빌려줘? 요거 보고 빌려주는지. 이 말이 뭐냐? 항상 돈을 빌려줄 때 미래 현금 흐름이야. 이 정도 수익이 들어올 걸 예상해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말 대신 보통 쓸 때 무슨 합니까? PF는 자금 조달할 때 미래 현금 흐름에 의존하게 있습니다. 쓸 때. 미래 현금 흐름 보니까 1조가 들어올 것 같아, 수익이. 그걸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 그 표현 자체가, 그 자체가. 오래 보시고요. 앞에 있는 말이 그겁니다. 현금 수지에 기초한. 이 말은 미래 현금에 미래 수익이 나오는 걸 고려해서 돈을 빌려준다. 이런 말 뜻이라고. 예, 5번 차관당 구성. 옆에 쓰는 차관당 같은 말 대주당. 자꾸 이상한 용어 쓰고 있어 보니까. 알겠죠?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 시험 나와. 은행들도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 옆에 써놓으세요. 차관단 구성 목적이 뭔가 하면 예, 대출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이요. 은행들의 대출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통과, 7번 철저한 자금관리. 자, 거기 두째 줄 뭐가 있습니까? 결제 위탁 계정. 이 말은 독립대, 돈을 맡기는 거지. 누구한테 맡긴다? 은행에 맡기는 거지. 그런 것만 아시면 돼. 자, 문제 풉니다. 문제 가볼게요. 자, 61페이지 8번 문제 갑니다. 자, 8번 문제. 예, 뭐 이것저것 8번 문제 진짜 어렵다. 이거 7번 문제 할게요. 7번 문제면 해야지 8번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 좋은 말인데 어쨌든 PF의 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1번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자금대출 아니에요? 그지? 요것만 자금 조달합니까? 아니잖아. 얘 뭐 투자하지? 얘. 아, 얘도 투자하잖아. 여기 누군데? 요건 대출이고 요건 뭐야? 지분. 얘도 뭐야? 굳이. 그러니까 대출 200 지분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말 묻는 거야. 2번 갑니다. 프로젝터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 이 말 꽤 중요하거든. 이게 뭔데? 이게가 아니에요? 자, 얘 담보 뭐야? 담보. 이 말이 뭐야? 앞으로 이만큼 수익이 나온다는 거잖아. 이게 미래 현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 말 뜻이라고. 2번은 그 말이야. 3번 갑니다. 예,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지한 이 말 꽤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 말입니다. 보세요. 얘 돈 얼마 빌려주었어? 1조 원 하지? 수익이 얼마 나왔어? 얼마 갚아야 돼? 5천 갚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현금 흐름에 의존해서 돈을 갚는데 요 말 뜻이 이게. 5천 원 나왔지? 5천 원만 갚아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3번 혼돈하지 말고 3번은 혼돈하면 안 돼. 2번은 돈을 빌려줄 때는 미래 현금 흐름을 통해 돈을 빌려준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때만 있으니까 나오는 수익을 돈을 갚는다. 이게 3번입니다. 4번 통과 5번 갑니다.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이에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죠? 요거를 아시고. 자, 8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진짜? 문제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용은 되게 쉽거든.
자, 가볼게. 1번. 부의 금융 때문에 채무 수용 능력이 좋아진다. 들어본 것 같아. 그지? 자, 2번 갑니다. 2번은 읽어봤죠? 그죠?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물어볼게. 여러분들은 똑같은 담보 물건과 똑같이 돈을 빌렸어. 빌려서 은행 대출금리 훨씬 높은 게 일반 기업 금융입니까? PF입니까? 응? 일반 기업 금융은 담보가 뭐야? 확실한 담보가 있지. PF는 담보가 뭔데? 종이 쪽지 한 장이지. 위험이 더 큰 거지. 위험이 크면 저기 대출금리는? 그 이 말은 뭐야? 은행들은 사업만 성공되면 높은 이자 수익 챙기지. 그게 2번에 2번. 그 말이야. 됐습니까? 3번 갑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는 데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게 되면 이번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업보다 훨씬 더 안정성 있는 거지. 4번 갑니다. 철저하게 사업성에만 검토하는 결과 은행들은 기업의 어떤 신용평가합니까? 평가해야 하네? 안 하지. 그 기업이 조만간 망한다 이 정보할 필요 있어? 없지.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주하고 개발 사업이 현금 흐름이 분리되어 있다. 자, 현금 돈 누가 가지고 있어? 은행. 사업 원놈에 분리되어 있지. 그런 결과 사업주가 조만간 망한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아무나 영향 주지 않는다. 다 맞는 거네. 왜?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한. 그러니까 이런 거요. 다 맞는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질문 전혀 하자 없어요. 하자 없는데 문제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빨리 읽어보면 이 착각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거기 8번을 보니 다시 질문 읽어볼게. 금융기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의 프로젝트 금융 방식을 대출할 경우 대출자로서 금융을 가질 수 있는 장점 물었잖아. 이 말은 은행에 대한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항상 잘 알고 있는 거죠. 경제의 제1원칙이지.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야. 은행의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사업주 기분 나쁜 거거든. 이번에 저기 뭐 있습니까? 사업주 기분 좋으면 은행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부의 금융이 있으면요. 재무제표상 부채가 모른단 말이게. 그 사업주는 좋지만 은행들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뭘 묻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런 문제 꽤 많이 묻거든요. 똑같은 질문 다 맞는 거야. 맞는데 그 질문 앞에 본문과 다른 내용을 처음 낸다고. 그래서 그 1번은 뭔가 하면 사업주의 어떤 장점이지 은행의 장점이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 1번 지금 틀렸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 진짜 실제 시험 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항상 혹시 문제 나서 답이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앞에 질문을 다시 읽으라고. 이런 게 보통 매년 한 2-3개 시험 나오거든. 자, 일단 그런 특징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금융 끝. 자, 이제 책은 424페이지. 예, 부동산 이용과 관리. 자, 1절. 부동산 이용 그대로 통과. 이런 데 목숨 놓으면 안 돼. 이런 과거에 시험 한두 번 나왔지만 지금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제가 문제풀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0페이지로 흘러갑니다. 자, 부동산 관리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사, 부동산 관련돼 있는 관리사, 어떤 관리사? 들어본 관리사? 주택관리사 하고 빌딩이 있어요. 근데 좀 조심할 건 지금 쓰고 있는 관리사는 여러분 알고 있는 주택관리사 말하는 게 아니라 빌딩 관리사일 걸 말합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해볼게요. 자, 원래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기술과 경제와 법을 세 개 합친 게 부동산인데, 하나 물어보자고. 주택관리사는, 우리 주택관리사는 임대차 계약, 부동산 매매 등을 합니까? 안 해요. 법률적 업무 안 하네, 보니까. 또, 저기 있는 주택관리사는 뭐 있습니까? 임대를 올렸다, 내렸다. 또, 임대를 받아주고 합니까? 안 해요. 안 하죠. 단지 기술적 업무 한다고. 그죠?
근데 빌딩 관리사는요, 빌딩 관리소장은 어떤 거 하냐면, 실제 빌딩 관리소장은 요 말 하셔야 돼. 건물 주인의 법적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역할이요. 그럼 결국은 임대차 계약 등 얘가 직접 하거든요. 또, 임대를 갖다가 막 고민해보는 임료를 갖다가 1% 올렸을 때 수익이 만약 5% 정도 올라간다면은 월세 올리겠지. 네. 5% 떨어진다면 월세? 아, 네. 이런 것도 뭐 조정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경제적 업무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빌딩 관리사의 궁극적 목적은요. 주인의 돈 벌어줄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술적 업무도 하겠지. 그지? 그래서 훨씬 더 포괄적 업무를 갖고 있는 곳이 이게 빌딩 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관리사무의 전문대건 빌딩 관리사일 걸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예. 요 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 개념부터 들어갑니다. 개념. 자, 책 보자고. 관리 개념 딱 묻는 순간 여러분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집을 사기 전부터 관리합니까? 집을 산 후부터 관리합니까? 산 후부터 취득, 이용, 계량 등등인데 집을 처분한 후에도 관리합니까? 그래서 항상 관리란 개념 딱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얘는 처분이란 말만 없으면 돼. 다른 건 다 통용돼. 다. 자, 이 건물 관리란 건 이 건물 완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 네. 뒤집어 엎는 게 뭐냐? 곧 이 개발이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 범위 내에서 그 건물의 유용성을 높여주는 곳이 관리지. 절대 시험 나왔을 때 기존의 성질이 변한다 했으면 이건 관리가 아니라 개발로 바뀐답니다. 두 번째, 관리에 대한 필요성 나 있지. 난 무조건 다 맞는 말. 이건 절대 틀림없는 못 냅니다.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보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세 번째 갈로 3번을 먼저 보지 말고 저는 갈로 4번을 먼저 뒷장 갑니다. 432페이지 이걸 먼저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관리 영역이 크게 세 개 있거든요. 제일 먼저 시설 관리, 두 번째 자산 관리, 세 번째 이 부동산 관리. 우리 아마 책에 뭐 부동산 대신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때는 부동산이 큰 의미 없어요. 요거 두 개 하시는데 여기 보자고.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없네, 이걸. 자, 관리 영역이 뭐냐, 이겁니다. 건물 주인과 협상하는 거야. 너 어느 업무까지 할래? 이거 묻는 거예요. 어떤 뭐 있으면, 계약 조건 뭐 있으면, 너 시설만 관리해? 라고 할 수 있어. 어떤 계약 조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자산 관리까지 해? 라고 할 수 있어. 아니, 부동산 전체를 다 관리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업무 영역, 이게요. 그래서, 시설만 관리한다 이 말은 키워드 뭐요? 네, 시설 5년 이 말 나야 되지. 이 자산 관리는 결국은 뭐요? 이 건물 수익과 비용 관련된 걸 한다 이 말 자산 관리 아닙니까? 이런 거 마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예가 어디서 포함될까 묻는데 자, 이건 책을 보고 정리할게. 433페이지 가자고. 아, 그거보다 432페이지 가보죠. 걸로 1번 시설관리 첫 번째 줄, 자, 줄에 줄 끊었고 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두 번째 그 업무에 대한 예가 있거든. 셋째 줄 붉은 글씨 있지.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 건물의 청소 그다음에 또 방법 방제 이건 전 뭐 있습니까? 시설 관리요. 걸로 3번 자산 관리 갑니다. 자, 첫째는 뭐 있습니까? 자산은 소유주의 돈을 벌어준 목적이든 부에 극대화합니다. 흘려보시면서 셋째 줄 굵은 걸 실지 포트폴리오 말 뜻이 뭐예요? 분산치 왜 하는데 이거? 왜 하는데?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하려. 위험 분산시켜?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위험이란 말 뜻이 뭔데? 위험 말 뜻이 뭐예요? 네? 위험이란 말은 우리 전에 투자에서 했잖아.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을 가깝게 만들 목적이지. 네. 그 차이를 크게 만들 목적이 아니라 그지? 이 말은 그만큼 손실을 지금 준다는 거예요. 손실은 결국은 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어디에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투자 리스크 관리, 뭐 매입과 매각 돈, 이건 수익이지. 수익과 비용. 그 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여튼 이건 좀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말 들으면 전부 다 이건 자산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영역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 관리소장하고 주인하고 업무의 영역을 결정할 목적이라고. 자, 그래 보시고 다시 합장 갑니다. 자, 관료 3번. 자, 3번 나인데 관리에 대한 내용 나있지. 우리 항상 부동산이란 것은 기술, 경제, 법률 합친 거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예가 어느 내용 속에 들어갈 것인가 요거 묻는 거 문제가. 이러이러한 예가. 자, 우리 여기 정리가 돼 있는 게 저기 431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죠. 그죠? 토지와 건물이 있거든요. 이 굳이 다 암기하지 말고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 건물의 하자 등을 보수한, 하자 보수하는데 무슨 관리? 기술이지. 수익과 비용 등을 관리하는데 네. 계약 등을 한대.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굳이 암기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관리는 매년 이 자체가 딱 한 문제. 이거 틀리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른 뭐 그런 좋은데 여기 보세요. 이제 좀 기억할 게 있어요. 보험에 가입한다. 경계 청량. 이건 기술이에요. 이건 절대 혼돈하면 안 돼. 보험에 가입한다. 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면요. 이 화재라면 다시 원래 회복시켜 주는 거지. 네. 다시 짓는 거, 짓는 거. 그래서 이건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 전부 다 이건 기술적 관리고 또 예, 어떤 소유권 경계 청량이 기법이거든. 따라서 이건 기술적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뭔지 알죠? 수익이다, 비용이다, 회계 등은 전부 뭐예요? 경제 맞지? 근데 이때 보니까 인력 관리. 얘는 반드시 경제 관리입니다. 인력이 왜 이게 경제인 줄 압니까? 우리 아파트 보니 우리 불과 15년 전만 해도 각각 있는 동마다 경비실 따로 있었지. 우리 보통 아파트는요, 인건비가 전체 관리비 한 58% 차지합니다. 굉장히 세다고요. 그래서 그 경비실을 싹 없애고 자동문 달았지. 다른 순간 28% 정도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건 이 비용적인 측면을 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전부 뭐 경제 맞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나머지 우리 법률 관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뭐 계약 등등 알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이건 이해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딱 정리하시고 예, 그 다음에 책은 넘어가서 예, 433페이지 갑니다. 관리 방식. 자, 제일 먼저 자가 관리, 혼합 관리, 세 번째 위탁 관리가 있어요. 자가, 그 다음 혼합, 위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가는 말 뜻이 뭐예요? 주인이 직접 하는 거. 위탁은 맡기는 거지. 혼합은 이거 짬뽕. 근데 이거 가끔 요새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가를 가지고 일본식 용어 쓰면 이게 뭔지 압니까? 자치 관리야. 위탁을 뭐또 뭐라는지 압니까? 차가 관리, 차가. 맡긴다는 차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미친놈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가끔 시험 나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미친 애야. 왜 그런지 압니까? 이건 자기 표시하는 거 일본 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딱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용어 안 쓰거든, 이게. 하여간 이런 용어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자고. 요 세 개 중에 현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 뭐? 응? 아니 보자고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예요? 위탁입니까? 혼합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어떤 분은 서울은 위탁이고 지방은 자가래. 크면은 자가, 작으면은 자가. 답은 뭐예요? 물건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규모 주택은? 다가 대규모는요? 다 그렇게 답해야 돼, 항상. 어느 걸 더 선언했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이건 항상 묻는 게 요건 물어. 장단점을 갖고 장단점. 그럼 보세요, 다시. 자가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한다? 위탁 누구하고? 위탁이지. 그럼 자가에 대한 장점, 위탁 뭐 돼? 단점 자가의 단점, 위탁 뭐 돼? 이래 가시면 돼, 공부할 때. 대충 감 잡을 수 있거든? 하나 물어보자. 건물의 애호심이 높은 게 누구예요? 자가게 있죠, 그죠? 전문성이 좋은 게 누구예요? 위탁이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면 벌써. 그래서 굳이 이걸 암기하지 말고 좀 특이한 몇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걸 쓰지 않고 있죠. 책에 있는 내용과 정리할 겁니다. 자, 책, 434페이지. 자, 맨 위에 있는 이게 자가에 대한 장점이거든요. 장단점인데. 자, 그 중에 꼭 기억하실 거. 자, 맨 위에 자가에 대한 장점 갑니다. 장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없네. 자, 써놓으세요. 종합적 운영. 무조건 종합당 나오지. 이건 무조건 자가야. 종합적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종합이란 말 하는 순간 전부 이건 자가 거. 이건 딱 기억하시라고. 가끔 이거 종합당 나오면 왠지 위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라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장점. 첫 번째, 강한 통제력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양호하다. 요거까지만. 단점. 두 번째 거. 타성에 빠지기 쉽다. 타성. 같은 말, 매너리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전문성 결여되어 있다. 자, 위탁 관리 갑니다. 위탁을 장점 가볼게요. 장점 맨 밑에 거 있죠? 매너리즘 방지할 수 있지? 구분하셔야 돼.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건 자가야. 방지는 위탁이라고요. 다시. 장점 옆에 써놓으세요. 자, 위탁 관리 장점. 전문성, 합리성. 요 말 나오지. 전문, 합리, 효율성 나면 이건 무조건 자가 거. 위탁 거. 쏘리. 왜 냄새가 전문가에서 맞잖아, 이거. 그죠? 냄새가. 자, 그래 보시고요. 다시 장점 줄 거나 두 번째.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그건 이해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단점에, 두 번째 거, 신뢰도가 떨어진다. 세 번째 거, 관리업체가 영리만 추구하면 그만 부실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합관리 갑니다. 혼합관리. 자, 거기 있는 장점 통과. 단점의 첫 번째가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요 지문이 있죠. 시험에 4번 나왔어. 틀린 지문이었어. 아주 깔끔하게 뭐 있습니까? 문제 등이 발생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시험 나왔다고. 틀리기만 쉽게 만들기가. 자, 그 다음에 큰 4번 관리정보 체계 그대로 통과. 436페이지 부동산별 관리 내용 난 모르겠어. 통과. 437페이지 6번 임대차 관리.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 느낌상. 자, 요걸 갖다 제가 437, 38, 39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자, 요걸 갖다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요 말이 5번째입니까? 분명히 관리사가 빈집 생기면 임대차 계약해. 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요 빈집이 생겼네. 빌딩 안에 보니까 요 집이.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임차인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광고나 등등을 통해서 모집합니다. 해서 모집된 임차인 중에 가장 이 올바른 임차인은 뭐합니까? 선정 기준이 있다고. 있는데 이게 용도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주거용일 때, 그 다음에 매장용일 때, 그 다음에 사무실 공장일 때. 그럼 이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게 좋습니까? 계속 오랜 기간 있는 게 좋습니까? 그죠? 그 주거는 결국 뭐가 중요하면 옆집과 인간관계야. 사이가 좋을수록 오래 같이 있거든. 그래서 항상 옆집과 어떤 인간관계, 유대성을 고려해서 임차인 모집한다고. 매장은 제일 중요한 뭡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수익. 그러니까 가능, 매상고액 또는 수익성을 고려한다고. 근데 사무실, 공장은 다 틀려, 성격이. 우리 학원 같은 사무실과 또 어떤 뭐 있고, 이 공장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공장도 있죠.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공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있는 사무실마다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무실 특성에 알맞은 임차인을 모집하는데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적합성이라는 이 말을 쓴다고. 자, 이렇게 맞는 임차인 모집했어. 하면 그다음 뭐 해야 되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거용은 보통 이 임대차 계약은 조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조란 건 총이란 말 뜻은 뭐냐? 결국은 순임대 플러스 관리비 포함돼요, 관리비. 그러니까 요 조란 말 이 말입니다. 순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뭔지 압니까? 필요재경비야. 그래서 혹시 시험 나오거든 조임대차 반드시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라고. 우리 보통 원룸 같은 거 월세 낼 때 월세 속에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리비 포함되어 있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임대차를 시험해서. 자, 매장은 나오는 수익에 따라 몇 프로가 임대해서 비율 임대차랍니다. 우리 보통 이제 백화점 가면 거의 다 각각의 매장마다 좀 비율을 하거든요. 롯데 보니까 제가 이 3년 전에 보니까, 그 직원만나 보니까요. 아웃도어 있죠. 아웃도어가 이게 수수료가 얼마인가 38%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옷을 팔면 38만원 뭐 있습니까? 백화점 줘야 된다. 이게 수수료야. 이게 월세. 굉장히 세. 38% 저기 뭐 있습니까? 월세 주면, 수수료 주면요. 무조건 이 아웃도어는 전 다 적자야. 흑자가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뭐예요? 요거 우리 100만원짜리 보세요. 38만원 중 62만원 남는 거지. 네. 여기 옷 만드는 재료비 들어가잖아. 네. 또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 실제로 남는 게 한 개도 없다, 이거. 근데 왜 길을 써? 지금 아웃도어는 보니까 전부 백화점 달라 합니까? 왜 들어갈라 해요? 홍보를 해야 되죠. 응? 이게 브랜드 마케팅이야. 우리 옷 어디가 있다? 백화점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브랜드 마케팅 때문에 로드샵에서 벌써 많이 팔린다고. 그러니까 로드샵에서 보통 이제 이게 뭐 있으면 수익을 챙기는 거 사실은.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봤으면 비율 임대차 그런 말 뜻입니다. 나오는 총수익의 몇 프로가 월세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사무실 공장들은 순임대차 계약만 체결합니다. 왜 그러면 각각 있는 사무실 공장은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임료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필요 경비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자, 일단 이런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책 갑니다. 책에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 저기 있는, 438페이지 갑니다. 잠시만요. 자, 그게 아니고,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 자, 436페이지부터. 다시. 부동산별 관리 내용이 사실 5번과 6번을 같이 묶어 보셔야 돼요, 사실은. 큰 5번과 큰 6번을. 자, 갈로 1번. 주거용은, 자, 동그라미 4번이 있지? 무슨 임대차? 조임대차지?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갈로 2번. 사무실은, 그 말 없네. 우측값이 갈로 3번. 매장용은 무슨 임대차? 동그라미 4번. 비율 임대차지?
그 다음에 갈로 4번 공업용은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 무슨 임대차? 수임대차. 자, 그 다음 밑에 6번 임대차 관리가 있고 넘어갑니다. D장 가보니까요, 예, 갈로 3번 나 있습니다. 자, 임대차 여기 있죠? 동그라미 1번 조임대차. 다 필요 없고요. 자, 요거만 하시면 돼. 니연번 나 있죠? 조임대 누구? 주거용. 자, 2번 순임대. 다 필요 없어요. 자, 뭐만 보면 되는가 하면, 우측 보니까 니얼번. 공업용 부동산만 줄거 놓으세요. 그럼 참고로 이 공업용 1, 2, 3차인 1, 2, 3차 알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공업용은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 요거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예, 3번에 뭐 있어? 비율임대차는 비율임대차 누굽니까? 니연번? 매장용이지? 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임차인 선정이 있지? 임차인 선정이 두째 줄 주거용은 셋째 줄 누가 있습니까? 유대성 나 있지? 자, 셋째 줄 끝에 매장용은 넷째 줄 가능 매상고의 같은 수익성이야. 그 다음에 사무실과 공업용은 뭐요? 적합성이지. 원래 책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 우리 지금 책은 반대로 쓰는데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들어서. 하여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D장 갑니다. 440페이지. 예, 유지활동. 이 말은 이 건물을 현 상태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매일매일 청소해 줘서 이 건물을 갖다 유지하는 게 일상적 유지활동. 두 번째, 하자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자를 제거한다. 이게 예방적. 세 번째, 하자 발생 후에 하자를 제거한다. 이게 뭐요? 대응적 유지활동.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 무조건 예방만 하시면 돼. 예방은 사전적 하자 제거입니까? 사후적 하자 제거요? 이런 것만 기억하셔. 대응은 하자 발생 후죠. 사후적 유지활동 하자 제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이거 두 개 비교한다, 문제에서. 관리 이게 끝. 내용 별거 없습니다. 여기 다요. 아주 심플해. 자,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그냥 샥 넘어갑니다, 저는. 자, 문제 하나 풉니다. 하나 풀고 그냥 넘어갈게요. 책은 68페이지로 갑니다. 2절 부동산 관리. 1번. 자, 1번 가볼게. 1번 좀 요거 묻는 거, 요거. 어디 있지? 요거. 이러이러한 얘가 어디 속에 포함할래 묻는 거요. 자, 1번 갑니다. 뭐나 있어? 법률적 측면에 관리하는 무슨 관리? 법률. 자, 2번 물리기능적 하자. 물리적 하자는 무슨 관리입니까? 기술적 관리. 3번 순이익 나 있잖아. 무슨 관리? 경제. 4번 인력관리 제한 계약이잖아. 계약은 오케이 법률. 5번 협의 위생설비번. 참고로 협의관리는 뭐냐? 기술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2번은 요거 묻는 거 보세요. 예. 자, 나와 있는데 거기 뭐 있습니까?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이거 보세요. 이건 나오면 무조건 얘는 그냥 버려.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관리에 쓰거든, 책은. 우리 어떤 책들은 거기 보니 뭐 있습니까?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인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거든. 요 두 개만 서로 비교하라고. 시설 반대 누구예요? 자산. 자산 관리 속에 있는 거 찾아보라고, 거기서. 그지? 매각과 매입은 돈 아니야, 이거? 맞아요. 결국은 자산 관리지. 네. 그래 가시면 돼. 자, 문제 3번. 3번. 읽어볼게. 부동산 관리 외부의 전문가 집단의 위탁. 무슨 관리 이거? 위탁 관리. 비중이 넓고 있는 여유는 틀린 거. 이거 보자고죠. 위탁 반대 누군데? 자가지. 자가 있는 거. 자, 다시 묻습니다. 대형 건물, 소형 건물. 자가 누구 거? 소형 건물. 찾아보러 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면 그거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반대를 생각하고 네. 그 위탁의 반대 자가를 보시면 돼. 그러니까 1번처럼 뭐 펀드, 오피스 빌딩, 대형 건물 아니야 펀드가 벌써? 위탁이지.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리츠는 대형 건물이거든? 그죠? 돈을 보통 뭐 1,000억, 뭐 1조지 투자하니까. 그 다음 3번, 영기금도 이건 대규모 돈 더 자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4번도 뭐 있습니까? 펀드 들어가 있지. 5번 단독주택 자가 소유 비중이 높아진다. 이건 자기 관리지. 우측 가죠. 자, 문제 4번. 4번에, 자, 이거 비교하면 4번에 2번부터 하시죠. 자, 보자고요. 보세요. 자, 관리 내용 중에 기술, 경제, 법률 중에 어떤 게 중요해? 응? 어떤 게 중요해? 기술, 경제, 법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다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중요한 거야? 거기 있는 저 2번이라고. 자, 3번 갑니다. 부동산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자, 관리자의 주요 업무가 뭐야? 제일 중요한 업무. 소유자의 수익 극대화. 주인한테 돈 벌어주는 거 아니야. 네. 돈을 벌어주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임차인 변동이 없어야 되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기밀유지 보안관리 좋은 건 누구 거? 자가 거. 5번 갑니다. 자,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면 많은 비용 들어가죠. 또 임차인 불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자 제거하면 그러면 비용도 절감될 것이 주민들의 불만 적다고 이게. 예방적 관리 중요하죠? 그거 묻는 거. 자, 다시 5번, 2번 가자고. 자, 총 수입 중에 일정 비율을 임대로 받는데 여기 무슨 임대? 비율임대지, 그지? 자, 그래 보시고 3번 갑니다. 시설 관리 항상 누가 비교하지? 시설 반대. 자산 관리. 안 보면 칠판 다 써 있어. 칠판 보자고. 시설 관리 반대. 여기 있네. 어디 있나? 여기 있네. 그지? 뭐 시설 관리 뭐 나와야 돼? 시설을 운영한다 나와야 되지? 나와 있어? 응. 자, 그 다음에 4번 위탁 관리 반대 누구? 자가. 서로 비교해 이제. 위탁은 건물의 전문성을 통해서 전문성 나 있지? 대형 건물 나 있지? 그럼 맞는 거 맞지? 그죠? 그 다음 5번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결국 자가 경영적 측면 그 뒤만 알 필요 없어요. 보통 경영은 자가가 하거든요. 나머지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시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관리를 위탁이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제 할게요. 뒤에 설명 계속 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예, 걸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445페이지 있는 부동산 개발 볼게요.